예, 여야 모두 민감한 컷오프 심사를 앞두고 잡음 차단에 주력하는 모양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야 총선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는 국민의힘입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조직부총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조직부총장, 당 지역위원회와 전국 시도당 조직을 관리하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공천 관련해서도 실무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근데 이게 약간 오해가 있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사실 당무감사에 대한 거는 이미 다 끝났어요. 네. 자료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월요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공천 서류를 받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이제 각 국에서 또 팀들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서류를 받으면 그 서류를 또 다 입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공관 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조직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크게 하는 일은 없어요.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와주는 일을 하고 계시다. 네. 예. 자, 국민의힘 공천 룰 이렇게 뭐 다 만들어 놓고 공개도 하셨잖아요. 네, 요즘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지금 관심이 가는 거는 현역 국회의원 컷오프 이 지금 정하기 위한 대상자 정하기 위한 지금 심사 지금 진행 중이죠.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나와야죠. 이제 네.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여의도 연구소원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미 했습니까, 그럼? 네. 해서 예. 그 올라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정말로 극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받고서 나머지 이제 당무감사 결과라든가 뭐 공천 서류 심사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결정을 예. 하겠죠. 그 컷오프를 이제 종합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번 화면으로 보면서 좀 살펴보죠. 예. 당무감사 결과가 30% 들어가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컷오프 여론조사 이미 하셨다는 거 40% 들어가고, 그리고 당 기여도 20, 면접 10, 면접은 아직 안 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종합해서 하위 10%, 그러니까 한 7명 정도 공천에서 배제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평가에 따라서는 7명보다 더 많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아니, 그거는 뭐 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요. 그건 예. 뭐 정치는 아시다시피 앵커도 알다시피 생물이잖아요. 뭐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하자가 생기거나 문제점이 생기면 정책에 따라서는 더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공천을 앞두고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의원들 원내외 할 것 없이 다 뒤숭숭해요. 그리고 혹시 내가 그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과연 뭐 10%여서 뭐 7명 정도가 해당될 것이냐 아니면 더 갈 것이냐를 지금 아마 아무도 지금 그 속단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여론조사 이미 뭐 했는데 아무도 모른다. 앞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어떤 항목인지 전혀 모르시고 예. 어떤 것들을 물어봤는지 전혀 근데 모르시고. 그 항목은 되게 그 경쟁력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국민의힘을 지지하십니까라는 뭐 국민의힘 지지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의원을 지지하십니까에 대한 그런 질문은 당연히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격차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그 격차가 너무 크다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격차가 예를 들면 35%인데 당협위원장이거나 혹은 거기에 그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그 응답은 20%에 불과하다. 그래서 한 15%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러면 많이 나는 거잖아요. 주로 영남권 같은 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남권 같은 경우는 그 저희 당의 지지도가 높을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좀 의원님들이 자기 지지도가 높이 나와야지 그 어지간히 나와서는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컷오프 이 점수가 이제 여론조사도 있고 당 기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고만고만하게 나왔을 때 그러면 그 기여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기여도 부분을 지금 앞서 우리가 이제 앞선 코너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그 심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기여도가 그 두 분이 하시잖아요. 원내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하고 윤재욱 원내대표와 하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함께 하시는데 그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미 불출마를 선언하신 분이잖아요. 비례대표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뭐 지역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교적 자유롭게 그런 그 캐스팅 보트라고 할지 이런 걸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 당에서 이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공천 심사를 해본 것도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원내대표만큼 자기 당 의원들의 어떤 의원들이 얼마나 당에 기여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 외부 인사들이 들어와서 자료만을 보고서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한다면 사실은 그 주먹부구식이 되거나 뭐랄까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부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기가 쉽잖아요. 예. 하지만 저는 뭐 윤재욱 원내대표나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가장 우리 그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뽑아야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그 기준에만 몰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 선민 후사라는 말에서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 도덕성이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후보를 뽑을 것인지 거기에 집중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윤재욱 원내대표하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네. 이제 그 기준으로 딱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선민 후사잖아요. 그렇죠. 그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좀 되게 무섭게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무서워요. 예. 한동훈 위원 말씀하시죠. 예. 아니 그 얘기를 들으면 아 내가 정말 얼마나 그 유권자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가 내가 내 개인적인 것보다 사보다는 공을 얼마나 앞세웠는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간단한 단어지만 과연 공인으로서 공직자가 되려는 그런 자세가 돼 있느냐라는 그런 신랄한 물음이잖아요. 굉장히 좀 가슴 철렁하죠. 예.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공천 기준을 비교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거 잠깐 듣고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금법화 횡령, 만취 음주운전, 혐오 욕설, 위증교사, 대장동 도착비리, 백현동 도착비리, 성남FC 뇌물, 거짓말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등 사실 그런 각각의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사실 아주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이걸 다 한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공천 신청을 했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절대로 공천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앞서 정치개혁 어젠더 던지면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었는데 공천 기준 갖고도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네요. 예. 그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천 신청을 했다면 아마 절대로 공천을 받지 못할 거라는 그 말, 뭐 전략적인 메시지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도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공천을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뭐 오늘 아침에 비대위를 했습니다만 아까 그 위원장님 저 얘기할 때 사실은 다들 빵 터졌어요. 웃으면서 어떻게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당에서는 절대 그런 기준이라면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 아까 선민 후사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선민 후사라는 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라고 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뭐 음주 전과라든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범죄 의혹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던 그런 기록이나 기준이 있는 그런 과거가 있는 분이 우리 예. 당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공천을 신청했을 경우에 우리 당에서 그게 통과할 수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통과하고 나면 예. 국민들이 검증할 거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과연 당신들 얘기하는 대로 그 기준에 맞춰서 했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그 한 대표님이나 아니면 윤재욱 원내대표님이나 두 분께서 이 기여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따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는 결코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심사하고 계시는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아, 대략. 그거는 예, 뭐 지금 이제 이번 주 토요일까지 그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그다음에 면접이 가니까 그 면접까지 끝나야지 나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좀 빨리 해달라. 후보들은 아우성이에요. 이게 빨리 결정이 돼야지 뛰는데 지금 불안하니까 예. 뭐 여러 사람이 있어서 누가 공천을 받을지 이런 것들이 모르니까 예를 들면 단수 공천 지역이라든가 우선 공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라도 좀 빨리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 전적으로 공관위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신사대 악이라고 명명한 기준을 또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이제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그리고 마약 범죄. 이걸 이제 신사대 악으로 규정하고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사면 복권이 되더라도 이거 관련된
있으면 전력이 있으면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하셨잖아요. 이건 좀 과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던데. 뭐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민들이 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좀 너무 지긋지긋해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야 도대체 어떻게 국민들의 평균 수준보다 못하냐. 예. 우리를 이끌 지도자들이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수준 정도만 좀 돼달라. 수없이 많은 전과가 있고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분들이 또 나와서 무슨 그 대표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들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그런 비판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사면 복권 받은 분들이야 법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이제 그 이 사회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저희가 그런 아주 엄중한 그런 기준을 내세운 것은 이게 좀 고리를 좀 끊어보겠다.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예를 들면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그런 공직에 나와서 누구의 리더가 되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 라는 그런 기준을 세우겠다는 거죠. 저는 아마 국민들께서 박수 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당 밖에서 이제 가장 주목하는 지점일 것 같은데 그 윤 대통령과 가깝다는 인사들이 이른바 뭐 양지에 쏠리고 있는 이 상황 이제 언론들도 좀 많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영남권에 몰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역 의원들과 대통령실 정부 출신 인사들이 그 영남권에서 가장 세게 맞붙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오늘 언론에 좀 실렸거든요. 이건 어떻게 뭐 보세요? 그런 관측은 계속 있어 왔죠. 예. 근데 그동안에 민주당은 한 6개월 전부터 맨날 검사 공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마치 우리의 어떤 그 국민의힘의 모든 새로 출마하려고 나오시는 분들이 다 검사들이고 아마 대통령이 다 검사를 자기 측근들을 꽂아서 뭐 검사당을 만들 것이다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왔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해오셨어요. 예. 근데 저는 공천이 다 끝난 다음에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우리 당과 민주당이 예를 들면 법조인 출신이 얼마나 될 것이냐. 뭐 저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조금씩의 차이가 나겠지만 그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무슨 검사당, 검사 독재당 그런 것들은 공천이 다 끝나고 나면 터무니없다는 것들이 밝혀질 것이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영남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당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내려가면 거기서 치열하게 경합을 하게 될 것입니까?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뭐 여론조사를 한든가 당무검사라든가 뭐 평판 기여도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예. 객관적으로 이 수치가 나오면 그거를 부인할 수도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비대위 회의에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놨거든요. 예. 예를 들면 면접 10%인데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는 배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특정 사람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잖아요. 예, 또 예. 터무니없이 낮은 점수를 줄 수도 있고 10명의 공관위원들이 그 중에서 그 두 개의 점수,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를 빼고 평균을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ABCD로 했더니 ABCD의 그 어떤 사람이 0.5점 차이로 누구는 A가 되고 누구는 B가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거를 전부 다 점수로 다 해서 예를 들면 20점, 30점 그 반영 비율대로 환산을 해서 하는 걸로 바꾸기로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저희는 예. 어떻게 해서든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천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오늘 비대위에서도 그런 논의를 거쳐서 의결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코너에서도 저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만은 이제 영남권 중진들 쪽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공천을 이제 세세히 챙기는 이거에 대해서 좀 긴장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과는 좀 다른 시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용산하고 본인이 가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다른 시각으로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시각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한심,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그 공천을 또 하려는 거 아니냐 이쪽으로 좀 반대쪽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라는 이제 강조를 연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공관위 업무까지 비대위가 하는 걸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이제 공관위원장 얘기도 있었고, 근데 여기 이제 권영세 전 장관이죠.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공관위원장 발언을 좀 옹호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좀 영남 의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공포 분위기와는 좀 다른, 좀 뭔가 좀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하는 듯한 그런 기류 같아서. 예,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예. 그 두 분 말씀이 다 틀리지는 않죠. 예. 왜냐하면 당에서 하는 거죠. 뭐 이제 용산에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관위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언론에서는 그 작은 뉘앙스의 차이를 그 부각을 시켜서 예. 야 이게 혹시 뭐 갈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절대절명의 과제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인 겁니다. 예. 이게 자기 사람들을 막 심어놨더니 다 망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21대 총선에서 그랬습니다. 그 공천을 잘못해서 모두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엉망진창 공천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폭망을 했다라는 것들 그 반면교사로 다 지금 가슴속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문제도 아니고 대통령실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 당 지도부의 문제도 아니고 모두가 다 함께 생각하고 있는 건 이번 공천 분명히 경쟁력 있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 경쟁력만 내세웠는데 투명하지 않아. 그럼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요구하려면 분명히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자, 지켜봐 시간이 주십시오. 다 돼서 네. 당정 갈등이 이제 공천 이제 과정에서 이제 불거질 수 있다. 이제 언론들이 관측이 좀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공천 갈등은 민주당에서 굉장히 심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개딸 정당이니 뭐니 뭐 이런 논란도 있고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예. 비명계의 갈등이 뭐 굉장히 표출화되고 있는데 저희는 아마 그런 어떤 절대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결코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공천 잡음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희망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 조직부총장과 함께 국민의힘 공천 준비 상황 그리고 총선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